여러분 53강 열처리 수업은요 19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196페이지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제가 사실은 조금 발견을 했는데 명확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9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어, 193페이지에 말이죠. 193페이지에, 193페이지에 그 제일 윗부분 보세요. 193페이지. 알루미늄 SI 합금 계량 처리할 때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나트륨 첨가량하고 용탕의 적정 온도로 오른 것은 했는데, 그때 보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이 가가 그때는 얼마 됐냐면 정답은 맞았는데, 그 온도하고 그 성분 퍼센트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 책에 뭐 조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ALS의 합금 계량 처리에 사용하는 나트륨이요, 약 그 0.05에서 한 0.1% 정도까지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0.0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뒤에가 0.01이 되어 있고 뒤에가 0.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도는 두 곳에 이제 좀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쾌한 그 설명을 못하고 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나트륨 첨가량은 거기에 보니까 뭐 약간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0.05에서 0.1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에도 0.1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암만 해도 여러분이 조금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0.05에서 0.1이니까 여기에다 약 0.05로 하고, 그 온도도 이 온도와 이 온도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750도에서 한 780도C 정도를 용타 온도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0.05를 그대로 두었어요. 0.01에서 0.1이니까 0.05가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요건 제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0.01이 아니고 0.05에서 0.1이니까 0.05로 하고, 그 참고 서적을 찾아보니까 750 내지 780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정답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여기에서는 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0.2%하고 약 850도를 했습니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서 아마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단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알루미늄 SI 합금이요, 그 나트륨이 0.01에서 0.01에서 0.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인 0.0으로 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5분부터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은 같은 것은 상온에서도 액체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상온에서 모두가 고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 텅스텐의 용융점은, 그래서 가가 틀렸다, 그죠?
나의 텅스텐의 용융점은 약 3410도씨 맞습니다. 이리디움의 비중은 22.5입니다. 여기에서 텅스텐의 용융점이 가장 높고 이리디움의 비중이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열 전기 양도체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FCC 금속, 면시밀방 격자 금속을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귀금속인 금, 은, 백금, 플라디움, 구리 등은 면시밀방 격자고요. 또 흰색 금속인 니켈, 알루미늄, 납도 면시밀방 격자고, 그 다음에 순철의 동소변태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마철, 오스테나이트가 면시밀방 격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금속 기지의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비금속 입자가 금속이나 합금 기지에 분산합니다. 녹아있는 게 아니고 분산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되어서 내일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썰밋입니다. 썰밋, 비금속 입자가 금속에 들으니까 비금속은 세라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은 메탈이니까 그 두 개를 약자를 따서 썰밋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분말 야금으로 만들어진 금속 세라미스 내열 합금 재료입니다. FRM도 많이 이야기했죠. Fiber Reinforced Metal. 그래서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SAP 요거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신털드. 신털드 하는 게 소결이에요. A는 알루미늄, P는 파우더. 그래서 알루미늄 분말을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결한 겁니다. 요것도 일종의 분산 강화 합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도로 넘어갑니다. 제도 음료에서 면의 지시 기호로 표시되어진 FL을 이미 많이 했다, 그죠? 끝마무리 가공입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썼습니다. 랩핑, 그래서 FL입니다. 한국 산업 규격에 근거하여 정투상법에서 정의하는 정면도의 선택 방법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정면도는요, 물체 주요면이 됩니다. 물체 주요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상면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나타냅니다. 자, 물체 특징을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면도로 합니다. 관련 투상도는 되도록 은선으로 그릴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은선으로 하는데 은선이 많다는 것은 그거는 투상법에서 좀 잘못된 거예요. 물체는 되도록 자연스러운 위치로 두고 정면도 선택한다. 맞습니다. 17번. R에서 치수 공차값이 가장 작은 치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0.01은 0.01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니까요 0.0입니다. 여기에 같은 경우는 0.0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0.03입니다. 요것도 0.03이고 요것도 0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 0.03입니다. 그래서 공차값이 가장 적은 것은 나다. 그 다음에 도면 종류를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사용 목적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부품도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우리 나사 일반적인 도시 방법을 참 문제 요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사 도시 방법 이걸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걸 제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많이 반복되니까 요대로 알아두세요. 순나사의 바깥지름과 안나사 앞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순나사, 앞나사 조립부 그릴 때 앞나사 위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순나사 위주로 그린다. 나사 절단에서 그릴 때 나사 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원주 동그랗게 그리는 게 4분의 3 정도만 그린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척도 1대2의 도면에서 길이 50mm인 직선의 실제 길이는 이거는 줄여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100인데 1대1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50mm를 이제 그린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100mm가 됩니다. 실제는. 그 다음에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사용되는 선의 용도로 부적합한 것은 가는 실선, 치수 기입선. 요거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도형에서 인출한 치수를 기입하여 도형에서 인출하는 선은 요것도 가는 실선이고, 지시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 요것도 마찬가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 요런 건 다 가는 실선인데, 형상의 부분 생략, 부분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거는 파단선이라고 하는데, 요런 걸 우리는 이제 그릴 수 있고, 프리핸드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선, 가는 실선, 프리핸드로 그린 가는 실선입니다. 요게 라번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자, 21번 한국산업규격에서 정의하는 현과 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요것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현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선은 현은 이렇게 직선으로 합니다. 평행하게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호 길이는 약간 동그랗게, 호 길이 나타내는 치수선은 호, 동심원으로 요래 나타냅니다. 현과 호 구분할 때 치수 숫자 앞에 현 또는 호라고 쓴다. 2개 이상의 원호라도 한 곳에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2개 이상의 원호라도 각각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산업규격의 제도 통칙에서 나타난 척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척도는 도형의 크기와 실물 크기와의 비율입니다. 척도는 도면 표절안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 척도 기입 없고 별도 표시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척도에는 실척, 축척, 배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척이 아닐 때는 여기 지금 다해서 NS, 나스케일, 그 다음에 숫자 밑에 보기처럼 이렇게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적당한 곳에 비례척이 아니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제도 용지 A3는 A4 용지의 몇 배입니까? 2장을 붙여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A4가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요걸 2개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요걸 가로와 세로를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297 세로로 가고, 세로에 해당하는 세로에 해당하는 건 297은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고, 세로에 해당하는 297은 가로로 가고, 2장을 붙여서 210이 420이 되죠. 그거는, 세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배씩 항상 붙여야 됩니다. 제도의 등각투상도에서 축과, 등각투상도일 때는 축과 축 사이 360을 3개로 나눈 거니까 120도입니다. 전동용 움직이는 전동용 기계 요소에서 KS 기어의 제도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기어 제도입니다. 요 밑에 상시하기 있으니까 이제 요걸 항상 참고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의 이 끝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사용합니다.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맞죠? 그죠? 피치선의 지름은 굵은 1.쉐선으로 그린다가 아니고 가는 1.쉐선으로 그린다. 배벨기의 이 끝원은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배벨기어 요것도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나면은요, 베벨 기어라든지 기어의 종류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한번 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여기서 다 검색해가 여기에 표시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가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런 게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 첫째, 보이는 면, 절단면, 단면에서의 다른 종류의 재료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2번 해칭선, 45도 빗금을 끊는 거, 단면을 나타내는 거. 개구부, 구멍 및 오목한 부분의 지시선, 가는 실선, 지시선입니다. 계단, 경사로, 경사 부분에서의 화살표를 나타내는 선. 계획 초기 단계에서 모든 격자를 나타내는 선. 짧은 중심선, 치수보조선, 치수선 및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이 만나는 끝단사선, 지시선, 조경도면상의 기존 등고선, 요거는 보이는 물체 윤곽을 나타내는 선, 문, 창문, 요런 거는 아니어도 여기서 치수보조선, 치수선, 지시선, 짧은 중심선, 해칭선,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실선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굵은 실선, 요거는 해칭을 사용했을 경우 절단면과 단면에서는 보이는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 보이는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보이는 면, 절단면, 단면에서 다른 재료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보이는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 요런 정도로, 요거는 이제 다른 제도 규경이, 우리는 여기서 기계 제도 규경만 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실선이 있습니다. 해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절단면과 단면에 사용되는 보이는 물체의 윤곽선, 보강 철근을 나타내는 선, 특별히 중요한 선 같은 아주 굵은 실선을 한다. 굵은 이점세선, 점이 하나 가고 선이 하나 가고 두 개가 있는 게 이점세선입니다. 근데 굵은 이점세선입니다. 절단면 앞에 위치한 물체의 가려진 부분의 윤곽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이점세선은 프리스트레스드 철근, 이게 이제 사실 철근의 종류인데 굉장히 강력한 철근을 프리스트레스드 철근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스트레스 철근과 케이블을 나타내는 선, 요거는 우리 일반적인 기계제도에서 우리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잘 안 쓰는 건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는 점선, 점점점점점점, 여기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3번에 가려진 윤곽선을 나타낼 때 가는 점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굵은 점선, 가려진 윤곽선입니다. 아주 굵은 점선은, 이거는 여기 우리 지금 일반 기계제도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일점세선, 요거는 우리가 제법 쓰지요. 절단면 나타내는 선, 중심선, 대칭선, 요런 건 다 우리가 많이 쓴다. 절단면 나타내는 중심선, 대칭선, 청고선, 요런 것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한다. 여러분 아마 요 책에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하도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일점세선,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 절단면 앞에 위치해 보이는 물체 윤곽선 등을 굵은 일점세선. 아주 굵은 일점세선은 보조선, 임의의 기준선, 특별한 요구가 적용되는 면의 선이나 지시선. 가는 이점세선, 이동 가능한 부품의 이동 위치, 최대 이동 위치를 나타내는 선, 중심 궤적선, 인접부 윤곽선. 굵은 이점세선은 절단면 앞에 위치한 물체의 가려진 부분의 윤곽선. 아주 굵은 이점세선은 프리스트레스드 철근, 이 아주 단단한 철근 종류입니다. 케이블을 나타내는 선. 여기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충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제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취사 선택해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기 1입니다. 보기 1 그림과 같은 도면의 투상도에 해당하는 것은 120도, 120도, 120도니까 등각 투상도입니다. 보기 2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치수선 설명한 것 중 잘못된 내용은 여기 24가 뭐냐면은 원호입니다. 원호인데 여기서 직선으로 해놨죠. 직선이 아니고 요건 요렇게 원호니까 둥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원호 24의 치수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해놨다. 여기 아닙니다. 이건 원호가 아니고 그러려면 그게 현이 돼야 됩니다. 자, 꼭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 이런 것도 원호는 다 동그랗게 해놨죠. 그죠? 여기에는 둥글게 하는데 요거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표시된 금속 재료 기호 중 330은 요거 몇 번이나 이겠습니다. 최저 인장 강도 요거 메가파스칼입니다. 뉴턴도 330 뉴턴인데 이걸 킬로그램 F/제곱밀리미터로 고치려면 뭐로 나누어 줘야 된다고? 9.8을 나누어 주니까 약 34 정도 될 겁니다. 330을 9.8로 나누면은 약 34 킬로그램 F/제곱밀리미터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가상선, 가는 2.셋은 사용합니다. 가상선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 것은 인접 부분을 참고 맞죠. 가상선. 그 다음에 가공 전후의 모양을 표시 맞고 같은 모양의 되풀이 맞습니다. 나아버는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은 특수지정선입니다. 굵은 1.3선을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기 중 탄소강의 5대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C, SI, MN, P, S 요겁니다. 요걸 그런 순서로 외워두면 항상 좋을 겁니다. C, SI, MN, P, S. 자, 탄소강에서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필요한 것이 C입니다. 그런데 강에서는 고로에서 쇳물을 녹였을 때 C가 너무 많을 뿐이지 이게 이제 좀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SI도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I는 주물이나 주철 같은 데서는 SI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망가는 이거는 합금 강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황이나 탈황이나 탈산 작용을 해줍니다. 좋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 다만 강에서는 요 적정량으로 좀 조절해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인하고 황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은 그래도 주철에서는 유동성을 향상시켜주고 조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황은 정말 이거는 편석을 일으키고 적혈매짐을 일으킵니다. 물론 인도 상온매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원소는 제거를 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주철의 유동성을 해치는 합금원소에 속하는 것은, 자, 이 인은요 그래도 주철의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황은 주철에서 유동성도 해치는 원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철강 제품 표면에 아연을 침투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연 분말 중에서 가열하면 아연이 침투됩니다. 용융도금, 거기 아연을 녹였어요. 용융도금의 가열, 그러면 이것도 되겠습니다. 아연 반용융 상태에서 녹여서 표면에 쏩니다. 그래서 용사되어 가지고 표면을 덮어서 나중에 굳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아연 침투법이 되는데 라의 Al23 플러스 ZnO3 이거는 아니죠. 그죠?
28번 마텐자이트 변태 특정 설명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이렇습니다. 고용체 단일상입니다. 이거는 고용체 단일상이고요. 많은 격자 결함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확산 변태가 아니고 너무 빨리 변태하기 때문에 확산하지 않습니다. 무확산 변태다. 마텐자이트 변태는 무확산 변태다라는 꼭 좀 알아두세요. 모상과는 일정한 결정학적 방위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것도 맞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건 좀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요거 28번 같은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무확산 변태다. 확산 변태가 아니고 무확산 변태다. 굉장히 빠릅니다. 무확산 변태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무확산 변태다. 29번요. 열 처리할 때 화색 없어지는 약 550도씨까지 범위는 담금질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는 온도 범위 구간입니다. 이걸 임계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검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계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심냉처리. 심냉처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서브제로 처리라고 하죠. 또는 0.하 처리라고 합니다. 이 효과를 볼 수 없는데요.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잔류오스테나이트 없이 전부 다 마텐자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성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효 변형을 방지하고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치수 변형을 방지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담금 진류는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가 직접 안 해봤지만은 여기 한 50도 60도씨 정도 된다는 몇 번 나와서 이제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32번 알루미늄 합금 등 용체화 처리하는 후 시효 처리하는 목적은 시효 경화 석출 경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화다. 그 다음에 33번 제품 경도값을 얻기 위해 순행하여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는 열처리법을 대표적으로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34. 용제품을 응력제거 분림하는 효과에 속하지 않는 방법을 응력제거 분림하면은 치수의 오차 방지가 가능하고요. 응력부식 저항성 증대가 가능하고요. 석출 경화로 강도 증가 가능합니다. 열영양부의 뜨임 경화, 또 뜨임은요, 경화보다는 강인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기계구조용 합금강을 고온 뜨임한 후 급냉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고온 뜨임한 후 잘못하면은 합금강은 뜨임하기 위해서 선행하면 어느 부분에서 뜨임 매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검냉을 해줍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몰리브덴을 첨가한다.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요런 열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가분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6번 합금 공구강을 담금질 온도로 가열하기 전에 예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왜냐하면은 예열을 하지 않으면 이 제품 치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좀 천천히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열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속도 공구강 같은 경우는 1단 예열, 2단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 37번 질화 처리 시 강 표면의 백청 생성 방지로 가장 옳은 것은 질화 온도를 낮게 한다가 아니고 질화 시간을 짧게 해줘야만 질화 처리 시 백청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요. 38번 공습강의 항온 변태 곡선에서 코 및 망곡점의 온도는 약 550도씨입니다. 자, 요것도 몇 번 나왔어요. 열처리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왔습니다. 고온을 주로 취급하므로 퓨즈는 두껍고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퓨즈가
그보다도 어떤 열을 많이 받을 때 집에 요즘 두꺼비 집가 같은 것도 안전하게 스스로 자동 차단이 됩니다. 작업 종료할 때 전원 스위치 차단합니다. 그거는 맞겠죠. 가열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않는다. 작업을 진행할 때 주변에 인화물질 두지 않는다. 맞습니다. 40번. 다음에서 냉각능이 가장 우수한 것은 여기에서는 10% 수산화 나트륨 NaOH 또는 소금물입니다. 광휘 열처리. 본래 열처리를 하면 그 열처리를 여러분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면은 표면이 당금질 같은 거 하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나중에 뭐 그 광택이 사라지고 좀 어둠침침하고 뭐 어떤 데 얼룩이 져 있고 막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열처리가 광휘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잔류용력을 제거할 수 있고 시멘타이트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잔류오이스트네이트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표면이 좀 빛이 나고 그대로 깨끗합니다. 산화 및 탈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